혹시 게임에서 여러분 게임 하시다가 뭔가 레이싱 게임 있잖아요. 그거 부스터 기능 같은 거 사용해 보셨나요? 그럼 막 쫙 이렇게 부스터 기능 사용하자마자 쫙 이렇게 속도 엄청 가속돼 가지고 달렸다가 그 다음에 부스터 기능 딱 꺼지면은 바로 이제 속도 확 줄어들면서 뭔가 바람 빠진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그 요코하마였다. 네. 전반전과 후반전의 요코하마가 완전 달랐죠. 네. 결국 요코하마를 넘고 수원이 8강을 진출했습니다. 3대 2로 정말 사실 믿기지 않는 득점으로 8강을 진출했는데 사실 그 보다가 생방으로 다 봤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수원이 저런 골을 넣을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와, 아니 이런 경기를 왜 K리그 할 때 안 보여줬지? 라는 생각으로 좀 놀라면서 많이 봤어요. 예. 진짜 그 수원 경기 볼 때마다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고베 경기도 재밌었는데 요코하마전 더 재밌었어요. 솔직히 예, 진짜 이거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좀 나눠보면 일단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은 역시 오늘도 3-5-2 전술로 나왔죠. 그 양영모 골키퍼가 나오고 수원은 3백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내 K리그 팀 중에서 3백을 잘 성공한 팀이 잘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인천 요런 팀 같은 경우에는 3백을 쓰지만 앞에 이제 원 볼란치 형태로 김도혁이나 이제 김준엽 선수가 이제 나오는 상태로 이제 변형으로 이제 3백으로 한 거고 수비 시에는 이제 4백으로 같이 전환을 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서울도 사실은 3백 전환하려다가 좀 실패를 했죠.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3백이라는 것 자체가 3백을 구성하는 이제 다 센터백이잖아요. 센터백 중에서 중간에 있는 센터백이 살짝만 앞으로 나가도 공간이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포메이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풀백을 구성하고 있는 풀백이 아니죠. 윙백들이 수비 시에서 이렇게 가담을 할 때에도 이제 자기의 영역이란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태가 돼요. 왜냐면은 4백인 경우에는 사실은 담당하는 공간 영역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여기 네 명에서 이제 수비가 네 명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수비가 5명이 되는 경우에는 라인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제 서로 나눠 가지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5백 형태는 잘 쓰면은 괜찮은데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된 경우에 네, 이쪽을 침투할 가능성이 많고 이쪽 안쪽으로 또 커버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공간이 나는 형태인 거죠. 아주 매우 사실 적용하기 쉽지 않은 포메이션인데 수원이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3백이 참 잘 쓰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박건하 감독. 그리고 오늘도 역시 교체를 3명밖에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교체 짠돌이. 지금 울산도 그렇고 뭐 다른 K리그 팀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아니 지금 ACL에 출전하는 팀들이 다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들 다 풀로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수들을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수원만 유독 이제 교체 짠돌이 항상 끝까지 이제 후반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한 명 찔끔찔끔 교체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먹혀요. 또 신기하게 체력이 이렇게 좋았나 수원이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 정도로 네, 솔직히 전반에 기대 안 했죠. 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북을 4대1로 깨부수고 온 팀이에요. 그리고 그 조별리그에서 4승 1무였나요? 4승 1무 1패인가? 4승 1무였나? 뭐 여튼 그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그 조별리그를 1위로 진출한 팀인데 1위 성적을 거둔 팀인데 그리고 실제로 맞붙어 보니까 빗셀 고베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했던 것 같아요. 전방 압박도 세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공격진에 있는 뭐 에리크, 타나노, 뭐 마르쿠스 이 사람이 이 마르쿠스 이 친구가 뭐 멕시코에서 왔나요? 뭐 어디서 왔나? 뭐 그 남미에서 온 친구인 것 같은데 굉장히 스피드 뛰어나고 사실 생긴 것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되게 눈도 부리부리하게 생겨가지고 뭐 건드리면 한 대 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거의 뭐 양아치 수준으로 생긴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코하마 그 선수들은 예, 진짜 달리기나 스프린트 하나는 와뭐 내로라 할 정도로 되게 좋았던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역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쪽을 구성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그 3대3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뭐 그 지원하러 윙백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거의 3대3이나 뭐 2대2 상황을 많이 맞았죠. 그리고 분마탄 얘는 뭐예요? 또 도대체 오버래핑 하는데 속도도 꽤 있고 패싱 능력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얘가 이까지도 올라오는데 마킹이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전반 상황 보고는 뭐 전반 2분부터 벌써 실점 위기 그리고 20분에 역습으로 골 먹었죠. 김태환이 놓쳤어요. 이거를 사실은 물론 김태환이 수비하는 포지션이 아니긴 했는데 김태환이 또 마킹은 했죠. 마킹을 하려고 붙었죠. 근데 그거를 못 막았어요. 네. 그리고 전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수비 김태환이 맞진 않은 부분인데 그것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활동량이 좋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임상엽이 1대1 상황에서 찬스를 맞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아쉽게도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뭐 그 오비 골키퍼였나요? 오비 골키퍼였나요? 그 골키퍼도 되게 뭐 잘 막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튼 너무 정면으로 갔죠.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잘 풀렸던 이유가 저 두 가지로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요코하마 수비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엄청 질척대는 이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박 수비, 질식 축구, 압박 축구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수비에서 우리가 볼을 돌릴 때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명씩 이제 다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이제 수비하려고 이제 달려들다 보니까 여기서도부터도 이제 사실 실수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 자체를 그 끝까지 이제 뒤로 끝까지 계속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미드 라인이랑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원에서 선수들이 공을 받아주러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었죠. 내려온다고 해도 그 쉽게 공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요코하마 선수들이 많이 뛰어댕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공 못 잡아가지고 환장한 애들처럼 무슨 뭐 되게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게도 여튼 활동량이 굉장히 좋았다.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라인이 너무 많이 비는 거죠. 3선이랑 2선 라인이 굉장히 많이 비게 되면서 사실은 앞으로 빌드업을 미드필더 라인까지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풀백들은 다 올라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뻥축구 또는 이제 앞으로 스루 패스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죠. 그래서 연결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됐던 부분. 두 번째는 아주 요코하마의 티키타카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고 역습에 특화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선수들이 그거의 페이스에 말리다 보니까 자꾸 패스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하게 이제 패스하고 슈팅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도
바로 이제 그 조금 뻥 좀 차도 되는데 수비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좀 그 뭐 컨트롤 미스하게 되면은 위협적인 찬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애매한 볼 처리들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전반에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 안 하고 와 수원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박건하 감독이 사실 교체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 그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가져갔어요. 그 박상혁 선수를 한 36분인가 바로 빼고 김건희 선수를 투입을 했죠. 김건희 선수는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스트라이커 형태 좀 그 피지컬로 좀 그 볼 딱 버텨주고 등 딱 수비를 등 딱 지면서 그 피지컬로 누르는 형태 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볼 간수가 되죠. 볼 간수가 되고 그리고 상대 수비와 이게 그 몸싸움이 되니까 괜찮은 거죠.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선수 키가 작더라고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그 이제 그 키들이 체구가 좀 작고 그러니까 피지컬에서 밀릴 수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 점유율부터 높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김건희 선수가 받쳐주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볼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상혁 선수도 열심히 뛰었는데 어설픈 이제 드리블 실수랑 이제 수비 밀집 상황에서 굳이 슈팅까지 안 해도 될 텐데 패기로 이제 또 슈팅을 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비들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요코하마도 수비 상황에서는 좀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상혁 선수가 드리블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수비들이 너무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슈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좋은 슈팅이 나오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각도가 나오고 열린 상태에서 슈팅을 해야 좀 괜찮은데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네. 그런 상황들이 같이 있었는데 김건희 선수가 투입되면서 중원에서 이제 이제 볼을 받고 그 다음에 볼을 갖고 소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다른 측면이라든지 앞쪽으로 패스를 해주고 또 뒤로 이제 같이 그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을 높여가는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했다라는 형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3-1-4-2 형태의 그 공격 상황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메이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았던 거고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좌우 시프트를 통한 윙백 플레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그 원래 그 김태환 선수가 여기 우측 그 윙백으로 나온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비 시에는 그 우측 이제 그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인데 김태환 선수가 그 우측에 있다가 중원이나 아니면은 왼쪽 그 수비 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타났던 게 보였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여기 박대원 선수가 그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좀 자리가 많이 비는 경우가 생겨서 이때 김태원 선수가 이렇게 많이까지 내려갔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원까지도 이제 시프트를 하다 보니까 중원에서 시프트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은데 이런 활동량들이 사실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김태환 선수가 원래 여기 자리였는데 이쪽까지 내려가서 수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골 넣을 때는 이 위치에서 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량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솔직히 수원 선수들이 이렇게 시프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신 없었어요. 그 박건하 감독이 이제 지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김태환이 내려가지고 아니면은 김민우가 올라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고승범이 내려가지고 이런 거 계속 지시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튼 이런 시프트가 있었고 김건희 선수 투입되고 그리고 그 김태환의 대각선 움직임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중원까지 미드라인까지 내려와서 볼 좀 버텨주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발재간 좋잖아요. 고승범 선수가 뺏기지 않는 거죠. 그게 점점 되다 보니까
볼 간수가 되고 패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코하마 선수들이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마치 진짜 그 부스터 아이템 다 쓴 게임 캐릭터처럼 그 되게 진짜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슉 하듯이 네, 그런 형태로 힘이 빠져가지고 스프린트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원이 사실 사니까 공격 기회가 살았죠. 이런 요코하마의 어떤 체력들을 봤을 때, 와, 저질 체력이네. 그 수원 체력이 이렇게 좋았던가 싶을 정도로 되게 저질 체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거의 스피드나 체력은 거의 전반전에 다 쏟아붓고 그냥 버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뭐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똑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었고, 뭐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이제 날카로운 이제 역습들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는 그 공격을 전개했지만 박스로 침투하는 선수들이 비율이 현저히 줄었던 걸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수원은 이제 힘도 있고 패스와 공격도 살아나오고 수비도 괜찮은 상태였던 거죠. 그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수원은 교체 그 박성일 교체 이외에는 88분까지 계속 쭉 갔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사실 그 요코하마는 교체를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3골이 다 나왔죠. 첫 번째 골을 말씀드렸던 대로 김태환이 이제 요 라인에서 아마 요 위치에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 왼발 슛으로 강하게 때렸는데 요게 그 오른쪽 모서리에 그대로 꽂혔죠. 슈팅이 굉장히 강했고 정확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좋은 슈팅력으로 골을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은 김건희 선수가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패스였던 것 같아요. 김민우 선수가 한번 그 필 받으면은 진짜 그 치달 장난 아니거든요. 치달 장난 아니고 그 2대1 패스가 뭔가 살짝 그 거의 진짜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김건희 선수 패스를 받고 나서 바로 빼줬거든요. 바로 빼줬는데 김민우 선수 바로 받고 들어가죠. 바로 받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 골키퍼 가랭이 사이 이제 알까기 슈팅을 해가지고 골 넣었던 거고, 이렇게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는 패스 플레이는 진짜 김민우 수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골을 넣지 못했어도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골을 넣었던 것 같았어요. K리그에서도.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김민우 선수는 2대1 패스 플레이 이런 거로 이제 중앙을 잘라버리는 형태로 많이 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다. 그래서 정말 이 그 중앙에서의 연계, 사실 김민호 선수가 측면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되게 딱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크로스의 질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런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짧게 잘라서 패스 플레이해서 침투해가는 형태는 김민우 선수가 거의 뭐 수원에서 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형태인 거죠. 잘하는 선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건 진짜 아무도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한석종이 중간에서 끊어내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진짜 ACL 베스트 골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로 진짜 야 골키퍼 너 어디 나가냐 하는 그 느낌을 줄 정도로 골키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석종이 여기서 슛했는데 이게 거의 뭐 그 오른쪽 구석을 때리면서 왼쪽 구석을 때리면서 들어가죠. 골키퍼 못 막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골키퍼 골 들어가고 나서 꿇어 앉아가지고 거의 뭐 바닥에서 이제 뭐 허탈해하는 장면이 좀 보였는데 뭔가 좀 정말 허탈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3골을 넣을 줄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면 요코하마를 4대1로 요코하마가 이제 전북을 4대1로 바른 팀이기 때문에 전북하면 뭐 그 K리그의 진짜 완전 대기업 구단 아닙니까? 그리고 수원이 뭐 이겨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팀을 상대로 장난 아니었죠. 진짜 엄지척이었습니다. 엄지척 진짜.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고 사실 장호익 부상 때문에 마지막 골을 뭐 먹혔다고 해도 뭐 무방한다고 생각해요.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납득이 갈 만한 그 상태에서의 골이었어요. 조금 정신도 없기도 했고 잠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골을 넣은 상태였던 거죠.
와, 수원은 좀 상승세 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되게 좋고 그 박건항 감독 필두로 해가지고 352 전술이 이게 되게 잘 먹히네요. 의외로. 그리고 생각보다 ACL에 출전하는 그 다른 일본 팀들, J리그 팀들과 그 이제 중국 슈퍼리그 팀들이 이 수원한테 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뭔가 늪 축구라 그래야 되나? 그 되게 하면 할수록 뭔가 빠져드는 그런 늪 같은 축구 있잖아요. 수원이 좀 그런 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처음에는 되게 이기기 쉬울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점점 살아나고 점점 체력이 안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이 좀 그 골도 얻어먹게 되고 얻어맞게 되고 이런 형태의 팀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원이라는 팀이 그래서 참 재밌는 그 팀이에요. 점점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빗셀 고베랑 이제 그 8강전이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노려봅니다. 마침 또 이니에스타가 또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고베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발랐으면 너네는 우리한테 절대 안 돼라는 걸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언론에서 그 고베가 이제 그 J리그 팀을 이기고 올라온 그 저희 수원을 눌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조금 좀 재밌었던 그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빗셀 고베전 그 12월 10일에 이제 그 울산 경기도 있죠. 그 베이징 고안이랑 다행히도 이게 그 K리그 팀들끼리 안 붙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여튼 목요일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